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분노하라 지은이 스테판 에셀 1917년 독일 출생 독일 유대계 독일인 작가인 아버지 화가이자 예술 예호가인 어머니인 트리프의 영화 쥐일과 지임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7살에 부모를 따라 프랑스로 이주하여 20살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1939년 파리 고등사범학교에 입학, 선배 사르트르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으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입대한다.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에 합류해 레네상스의 일원으로 활약하다가 1944년 파리에 밀입국해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돕던 중 체포된다.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으나 극적으로 탈출한다. 전쟁이 끝난 후 외교관의 길을 걷는다. 1948년 유엔 세계 인권 선언문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 유엔 인권위원회 프랑스 대표 등을 역임한다. 퇴직 후에도 인권과 환경 문제 등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사회운동가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세기와의 추움, 국경 없는 시민, 장 미셀 엘비거와의 대화, 참여하라, 질 반데르푸텐과의 대담 등이 있다. 프롤로그를 읽어볼게요. 93세, 이제 옛날 삶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다. 세상을 하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도 이만큼 나이 들어 그간 나의 정치 참여에 토대가 된 것들을 돌이켜볼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내가 레지스탕스 활동에 바친 세월, 그리고 프랑스의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가 근 70년 전에 구축한 개혁안을 여기서 돌이켜보고자 한다. 이 평의회라는 틀 안에서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의 모든 세력, 각종 운동, 당파, 노동조합들이 뭉쳐 투쟁하는 프랑스에, 그리고 프랑스가 인정하는 유일한 지도자 드골 장군에게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장 뮬랭 덕분이었다. 1941년 3월 당시 런던에 있던 드골 장군에게 합류했던 나는 그곳에서 프랑스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가 하나의 개혁안을 짜서 1944년 3월 15일에 채택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개혁안이 제안한 것이 향후 나치로부터 해방된 자유 프랑스가 지켜나갈 원칙과 가치, 곧 프랑스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가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러한 원칙과 가치들이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가 자랑스러운 사회일수록 그 원칙과 가치들을 다 같이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른바 불법 체류자들을 차별하는 사회, 이민자들을 의심하고 추방하는 사회, 퇴직연금 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기존 성과를 새삼 문제 삼는 사회, 언론 매체가 부자들에게 장악된 사회, 결코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만일 우리가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의 진정한 후예였다면 이런 모든 일들의 암묵적인 찬동자가 되기를 단연코 거부했으련만 참담하고 극적인 사건들을 겪은 후 1945년부터 프랑스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 내에 존재하는 세력들은 야심찬 부활을 위해 전력 투구했다. 돌이켜보자. 레지스탕스가 바라던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이 시기에 구축되었다. 레지스탕스의 개혁안이 명시한 바로는 모든 시민에게, 그리고 노동을 통해 스스로 살 길을 확보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생존 방도를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구축, 늙고 병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삶을 마칠 수 있게 해주는 퇴직연금 제도였다. 각종 에너지원, 전기와 가스, 탄전, 거대 은행들이 국영화되었다. 이 역시 레네상스의 개혁안이 권장한 바였다.
또한 이 개혁안은 공동노동의 결실인 대표적 생산수단, 에너지원, 지하자원, 보험회사, 거대 은행들을 국가로 복귀시키는 것, 경제계, 금융계의 대재벌들이 경제 전체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정립 같은 것들도 권고했다. 특정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노동계가 창출한 부를 정당하게 분배하는 일을 근권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레지스탕스가 제안한 것은 파시스트 국가들의 모습을 본떠 구축된 전문적 독재에서 노연한 일반의 이익을 특정인의 이익보다 확실히 존중할 합리적인 경제 조직이었다.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는 이 제안을 넘겨받아 추진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은 독립된 언론이다. 레지스탕스는 이 사실을 알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언론의 자유, 언론의 명예, 그리고 국가, 금권, 외세로부터의 언론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레지스탕스에 이어 1944년부터 각계각층이 언론에 대해 줄곧 주장해온 바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언론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레지스탕스가 호소했던 바는 어떤 차별도 없이 프랑스의 모든 어린이가 가장 발전된 교육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8년 실시된 개혁은 레지스탕스의 이 생각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 젊은 교사들은 이 개혁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나는 이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이 교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징벌로 감봉 처분까지 당했다. 그들은 분노하여 이런 처세에 불복종했다. 그들은 이 개혁이 프랑스 공화국이 내건 학교의 이상과 너무 거리가 멀며 부유층만을 위한 것으로 더 이상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을 충분히 개발시킬 수 없는 개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레지스탕스가 사회적으로 얻은 성과의 토대 그 자체인 것이다. 느껴봐 Something in the air tonight 빛이 나 다시 나오지 않을 이 순간 잡고 애써봐야 time is passing by Let it go We gon' lose a track of time Put your hands up party 해뜰 때까지 다 move Body 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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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더 rising Heat it up cappuccino soon Every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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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wanna get lost in the night 틀어줘 song that I lik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미쳐봐 마지막인 것처럼 one last time Finally here I'm aliv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So pretty. I found you looking for a man in your life. You told me love's a drug. I'm picking you up, we bout to get drunk. Let me cater to you tonight. See you in my frame, this Cartier can't handle you cause the light is too bright. I'm in that 성경의 post verse가 끝나기도 전에 we're dancing in the light. This swinging left to right, 우린 앞을 맞추지. She call me Poppy, yeah I like it. 할래 너와 나쁜 짓. We're too legit. 보고 배워 우리 둘의 fit. 내겐 kind of fit. 어디 가든 뒤진 미친 Put synergy. your hands up party 해뜰 때까지 다 move Body 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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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더 rising Heat it up cappuccino soon Every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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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wanna get lost in the night 틀어줘 song that I lik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미쳐봐 마지막인 것처럼 one last time Finally here I'm alive
sure you could keep up?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No. Don't let come and dance me down, dance. You sure you could keep up?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No. Don't let come and dance me down, dance me down. 레지스탕스의 동기, 그것은 분노. 이런 우리에게 혹자는 말한다. 시민을 위해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나 프랑스 해방, 유럽이 파산했던 시기 이래로 창출되는 부의 양은 괄목할 만큼 증가했는데도 이제 와서 그간 얻은 성과를 유지하고 이어나갈 돈은 부족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만약 그럴 돈이 부족하다고 강변한다면 그건 아마도 이젠 국가의 최고 영역까지 근권의 충복들이 장악한 상태에서 레지스탕스가 투쟁 대상으로 삼았던 근권이 전에 없이 이기적이고 거대하고 오만방자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민영화된 은행들은 우선 자기들의 이익 배당과 경영진의 고액 연봉 액수에나 관심을 보일 뿐 일반 대중의 이익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극빈층과 최상위 부유층의 격차가 이렇게 큰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돈을 쫓아 질주하는 경쟁을 사람들이 이토록 부추긴 적도 일찍이 없었다. 레지스탕스의 기본 동기는 분노였다. 레지스탕스 운동의 백전노장이며 자유 프랑스의 투쟁 동력이었던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한다. 레지스탕스의 유산과 그 이상들을 부디 되살려달라고. 전파하라고.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총대를 넘겨받으라. 분노하라고. 정치계, 경제계, 지성계의 책임자들과 사회 구성원 전체는 맡은 바 사명을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며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제 금융시장의 독재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분노의 동기를 갖기 바란다. 이건 소중한 일이다. 내가 나치즘에 분노했듯이 여러분이 뭔가에 분노한다면 그때 우리는 힘있는 투사, 참여하는 투사가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역사의 흐름이 합류하게 되며 역사의 이 도도한 흐름은 우리들 각자의 노력에 힘입어 면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 강물은 더 큰 정의, 더 큰 자유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여기서 자유란 닭장 속의 여유가 제멋대로 누리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까지 명시한 이 권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누구라도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역사를 보는 두 관점. 무엇이 파시즘을 초래했는지, 프랑스가 무엇 때문에 파시즘의 침탈을 받았고 BC 정권이라는 괴뢰 정권이 세워졌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된다. 가진 자들은 이기적인지라 볼셰비키 혁명을 지독히 두려워했다고. 그들은 그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생각 없이 행동했다. 그러나 만약 그때처럼 오늘날 행동하는 소수가 일어선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죽을 부풀릴 누룩이 생기는 셈이다. 물론 1917년생인 나 같은 늙은이의 체험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체험과는 다르다. 나는 종종 중등학교 교사들에게 말하곤 한다. 당신들이 학생들에게 이야기 좀 할 수 없느냐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물론 당신들이 참여하는 뚜렷한 이유가 우리의 그것과 같을 수야 없다. 우리 때는 독일의 강점과 프랑스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저항이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식민지의 독립 또한 단순했다. 그러다가 알제리 전쟁이 발발했다.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를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스탈린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모두는 1944년 소련의 붉은 군대가 나치에 맞서 거둔 승리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미 1945년에 벌어진 스탈린의 대숙청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록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마로서 공산주의의 한길을 열어둔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었다 해도 전체주의라는 이 견딜 수 없는 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다가왔다. 나는 남들보다 훨씬 오래 살다 보니 분노할 이유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이런 분노의 이유들은 어떤 감정 애설하기보다는 참여의 의지로부터 생겨났다. 나는 청년 시절 파리 고등사범학교 학생으로서 학교 선배인 사르트르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사르트르의 저서 구토, 벽, 존재와 무는 나의 사상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당신은 개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이것은 절대 자유주의의 메시지였다. 어떤 권력에도 어떤 신에게도 굴복할 수 없는 인간의 책임, 권력이나 신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름을 걸고 참여해야 한다. 1939년 파리 윌럼 거리에 있는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철학자 헤겔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그리고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세미나를 들었다. 메를로퐁티의 강의에서 우리는 구체적 체험, 다시 말해 몸의 체험, 몸의 감각의 관계의 체험, 복수의 감각과 대면하는 커다란 유일자로서의 몸, 이런 것들을 탐구했다. 그러나 바람직한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낙관적 성향을 타고난 나로서는 메를로퐁티보다는 헤겔 쪽에 더 끌렸다. 헤겔 철학은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의미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그 의미란 인간의 자유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진보한다는 것이다. 역사가 연이은 충격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도전을 염두에 둔 생각이다. 수많은 사회들의 역사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여 종국에는 인간이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국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를 이와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다. 자유, 경쟁, 언제나 더 많이 갖기 위해 질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진보란 마치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처럼 체험될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의 친구 한 분이 바로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분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독일어로 번역한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다. 그는 스위스 화가 파울 클레의 그림 새로운 천사를 보고 비관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이 그림에서 천사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진보라는 폭풍을 끌어안으면서도 내치는 몸짓을 하고 있다. 그 나치즘을 피해 망명하던 중 1940년 9월에 자살한 베냐민에게 역사의 의미란 재앙에서 재앙으로 이어지는 저항할 길 없는 흐름이었다. 무관심은 최악의 태도. 맞다. 분노의 이유가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덜 확실해 보일 수도 있다. 아니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진 것일 수도 있다. 누가 명령하며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흐름들을 샅샅이 구분한다는 것이 늘 쉬운 일만은 아니다. 우리의 상대는 이제 하나의 작은 특권 계층만이 아니다. 어느 작은 특권 계층의 행동쯤이야 우리가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상대는 광활한 세계이며 그 세계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상호 연결성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도 참아낼 수 없는 일들은 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려면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찾아야 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제발 좀 찾아보시오. 그러면 찾아줄 것이오. 라고.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앞가림이나 잘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다.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들은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분노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결과인 참여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커다란 도전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극빈층과 최상위 부위층 사이에 가로놓인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이 격차. 이는 20세기와 21세기가 낳은 새로운 폐해다. 지금 세계의 극빈층은 하루에 $1도 채 벌지 못한다. 이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여는 촉발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 그리고 지구의 현재 상태. 프랑스가 독일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후 나는 세계 인권선언의 문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다. 유엔은 이 선언문을 1948년 12월 10일 파리 샤요궁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나는 당시 유엔 부사무총장 겸 유엔 인권위원회 간사였던 앙리 로지에의 보좌팀 팀장 자격으로 몇몇 사람과 함께 이 인권선언의 문안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선언문을 만들 때 1941년 런던에 수립된 자유 프랑스 정부의 법무 및 교육 담당 국가위원이었던 르네 카생, 1968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역할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또한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작성한 문안은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위원이었던 피에르에게 제출되었고 그의 검토를 거쳐 다시 사회 문제와 인도주의 문제, 문화 문제를 다룬 유엔총회 제3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당시 이 위원회의 회원국 수는 54개국이었으며 나는 그 사무국 일을 보고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의 영어권 국가의 대표들이 제안한 국제적이라는 말 대신 보편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르네 카생 덕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이 당시에는 인류를 겁박하던 전체주의의 위협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 위협에서 해방되려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이 선언에 나오는 보편적 권리들을 존중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내야 했다. 한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면서 버젓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변을 깨부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인권선언이었던 것이다. 내 나라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니 마음대로 대량 학살을 자행해도 된다고 생각한 히틀러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이 보편적 선언은 나치즘, 파시즘, 전체주의에 대한 보편적 반감에 힘입은 바 크며 우리가 동참했기에 레스탕스 정신으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모든 국가들이 이런 가치들을 충실하게 지키고 널리 펴나갈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강요라도 하려 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동참한다고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약소국 정복을 일삼는 국가들의 위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며 신속히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나는 절감하고 있었다. 여기서 세계인권선언의 제15항을 인용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개인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제22항도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에 힘입어 각국의 조직과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그 인간의 자유로운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충족을 성취함을 근간으로 한다. 이 선언이 지니는 효력이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에 그칠 뿐 법률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이 인권선언이 1948년 이래로 강력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들은 이 인권선언에 힘입어 독립투쟁을 벌였으며 이 선언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나가는 그들에게 정신적 토대의 씨앗을 뿌려준 셈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정부 기구들, 시민 지원을 위한 금융 거래 과세추진협회와 같은 사회운동단체, 국제인권연합, 국제사명기구, 애므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활동적이고 실천력 있는 조직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제는 효율적으로 활동하려면 네트워크 단위로 행동하면서 현대적인 소통 방식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주제들, 이민자, 불법 체류자, 집시들을 이 나라가 어떻게 취급했는지 등등이 보일 것입니다. 강력한 시민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구체적 상황들이 보일 것입니다. 찾아요. 그러면 구할 것입니다.
west side as the dust flies. Watch it burn. Don't waste time on feeling. Use your passion for return. Hold me in your heart tonight in the magic of the dark moonlight. Save me from this empty fight. In the game of life, like a poem said by a lady in red, you hear the last few words of your life. With a haunting glance, now you're both in a trance. It's time to cast your spell on the night. Abracadabra, I'm on una-na. Abracadabra, orta ooga-ga. Abracadabra, abra-una-na. In her tongue she said, "Death or love tonight." Abracadabra, abracadabra. Abracadabra, feel it under your feet, the floor's on fire. Abracadabra, abracadabra. For the moment dance, come on to me. Sing for me your sin, full Abracadabra, I'm on una-na. Abracadabra, orta ooga-ga. Abracadabra, abra-una-na. In her tongue she said, "Death or love tonight." 팔레스타인에 대한 나의 분노. 오늘날 나는 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관해 분노한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바로 분노를 자아내는 원천이다. 2009년 9월 리처드 골드스톤이 가자지구에 대해 쓴 보고서는 필독할 만한 글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유대인 출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판사 골드스톤은 심지어 시온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3주간 캐스트리드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쟁 범죄에 가까운, 어쩌면 어떤 상황에서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있다. 나 자신이 2009년 가자 지구를 다시 찾았고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덕분에 아내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에 담긴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간 사람들은 가자지구 내부까지 들어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우리 내에는 가자지구에도 갔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도 갔다. 또한 1948년부터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사업기구가 설립한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소도 방문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살던 땅에서 쫓겨난 30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귀환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가자지구, 그곳은 150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이 감옥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 버텨나가고 있었다. 캐스트리드 작전에 의해 전 신월 병원이 무너진 사건 같은 물질적 파괴보다 한층 더 깊이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것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행동, 애국심, 바다와 해변에 대한 애정, 끊임없이 자녀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 등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모든 결핍 상황에 그들이 어찌나 지혜롭게 대처하든지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탱크가 밀어버린 가우스 전체를 다시 짓는데 시멘트가 없어서 벽돌을 직접 만들어 쓰는 모습도 보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수행한 캐스트리드 작전 기간에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남녀노소 합쳐 1,400명이 사망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부상자만 50명이 있었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판사 골드스톤이 내린 결론에 동의한다. 유대인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전쟁 범죄를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다.
어떤 민족이 자신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예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몇 차례의 총선에서 승리한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민들이 처한 고립과 차단 생활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해 끝내 로켓포를 쏘고야 말았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다. 당연히 테러리즘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지닌 무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한 무력적 방법에 의해 점령당한 쪽의 입장에서 보면 민중의 반응이 꼭 비폭력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스트로트시에 로켓포를 발사하면 효과가 있는가? 없다가 답이다. 그런 행동은 포를 쏜 쪽의 대의 명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런 몸짓을 보고 격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분노가 끌어넘치는 상태를 격분이라고 한다면 폭력이라 도저히 용납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린 유감스러운 결론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한다면 테러리즘이 격분을 표출하는 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 격분은 부정적인 표현이다. 도에 넘치게 분노해서는 안 되며 어쨌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격분이란 희망을 부정하는 행위다. 격분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희망이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경우에 격분 탓으로 그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폭력, 우리가 가야 할 길. 미래는 비폭력의 시대, 다양한 문화가 서로 화해하는 시대라고 나는 확신한다. 비폭력이라는 길을 통해 인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 점에서 나는 사르트르와 생각이 같다. 폭탄을 던지는 테러리스트를 용서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1947년 이렇게 썼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폭력이든 폭력이란 일단 실패라는 사실을 나는 수긍한다. 그러나 이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실패다. 왜냐하면 우리는 폭력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에 의거하는 행위 자체가 자칫 폭력을 영속화할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수단 또한 폭력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나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비폭력, 폭력을 멈추게 하는 좀 더 확실한 수단이라고. 알제리 전쟁 때 혹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에게 자행된 테러 사건을 생각해보자. 앞에서 말한 원칙을 내세워 사르트르처럼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사르트르 자신도 결국 말년에는 테러리즘의 의미에 대해 물음표를 찍고 테러리즘이 꼭 있어야만 하는지를 의심했다. 폭력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폭력의 힘을 빌리는 이들을 단죄해야 하는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테러리즘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때 효과라는 개념에는 비폭력적인 희망이 들어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폭력적인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런 일은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에 나오는 희망은 어찌 이리 격렬한가 라는 구절에서나 가능하리라. 정치에서 폭력적인 희망이란 없다. 사르트르는 1980년 3월 임종을 3주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 끔찍한 지금의 세계가 기나긴 역사의 발전 속에서 보면 그저 한순간일 뿐인 이유를 숱한 혁명과 봉기를 이끈 주도적 힘의 하나는 언제나 희망이었음을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미래는 희망이라고 보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폭력은 희망에 등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폭력보다는 희망을, 비폭력의 희망을 택해야 한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압제자와 피압제자 양측이 압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 테러리즘의 폭력이 없게 된다. 증오가 너무 많이 쌓이도록 놓아두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킹 이런 분들의 메시지는 이미 이념 대립과 정복 만능의 전체주의 시대를 지난 오늘의 세계에서 정말로 타당한 내용이다. 현대의 여러 사회들이 서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인내한다면 충분히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권을 발판으로 삼아야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분노를 촉발해 마땅하다.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평화적 봉기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빌린 시위의 시민들은 장벽까지 걸어가서 돌도 안 던지고 어떤 무력 행위도 없이 항의 시위를 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의 반응이 과연 어떤지를 나는 주시했다. 이를 주시한 사람이 물론 나 하나만은 아니리라.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이 시위를 비폭력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이런 비폭력 행위를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으리라. 무엇보다도 압제에 반대하는 전 세계인의 지지와 이해와 후원을 불러일으키는 비폭력의 효과 앞에 당혹스러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 터였다. 서양인들의 생산 위주의 사고방식은 세계를 위기로 이끌었으며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려면 항상 더 많이라고 외치며 앞으로만 질주하는 태도와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이러한 질주는 비단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윤리, 정의, 지속가능한 균형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더없이 심각한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려 인류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영영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48년부터 중요한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식민지의 독립, 인종차별 철폐, 소비에트 제국의 괴멸,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이 바로 그런 예이다. 반면 21세기 첫 10년은 퇴보의 시기였다. 나는 이 퇴보의 원인 중 일정 부분은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 9.11 사태, 그 결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계획 같은 재앙들이 발생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새로운 발전 정책을 도입하지 못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열린 코펜하겐 정상회의는 진정으로 지구를 지키는 정책을 세우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첫 10년의 끔찍한 공포와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가능성 사이 그 문턱에 서 있는 셈이다. 그래도 어쨌든 희망은 간직할 일이다. 1990년대는 이런 면에서 대단한 진보의 원천이었다. 유엔은 리우 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을 소집했고 2000년 9월에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191개의 회원국이 발전을 위한 새천년 8개 목표를 채택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191개 회원국들은 특히 앞으로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도 유럽연합도 아직까지 이 계획의 실천 단계에서 기본적 가치에 근거해 자신들이 어떻게 기여할지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 나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분노하라고 호소하는 이 글을 어떻게 끝맺으면 좋을까? 프랑스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의 개혁안 발표 60주년을 맞아 레지스탕스 운동과 자유 프랑스 투쟁에 동참하는 노 전사로서 우리는 2004년 3월 8일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분명 레지스탕스에 동참한 형제 자매들의 희생과 파시즘의 야만에 맞선 여러 나라의 단결 덕분에 나치즘은 괴멸되었다. 그러나 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불의에 맞서는 우리의 분노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렇다. 이러한 위협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호소하는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로지 대량 소비, 약자에 대한 멸시, 문화에 대한 경시, 일반화된 망각증, 만인에 대한 지나친 경쟁만을 앞날의 지평으로 제시하는 대중 언론 매체에 맞서는 진정한 평화적 봉기를 21세기를 만들어갈 당신들에게 우리는 애정을 다해 말한다.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
저항, 그것은 창조다라고.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해 정말로 It's over tonight God mercy on this Did you hear that? You heard that? What's the sound? Back in the day 한 사람 단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별종이기 사랑 Back in the day 우리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별종이기 사랑 yeah. Yeah.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해 정말로 It's over tonight Stop Stop letting this world Did you hear that? You heard that? What's the sound? Back in the day 한 사람 단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별종이기 사랑 Now sing about its ending Who's still gonna sing for the love people Revive this somehow Revive this somehow Back in the day 한 사람 단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별종이기 사랑 Back in the day 우리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별종이기 사랑 인간의 핵심을 이루는 성품 중 하나가 분노이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따로 또 같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는 곳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나 나름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에 참여할 것인가. 이 참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나는 그야말로 행복한 인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괜한 빈말이 아니다. 물론 그간 한평생 살아오면서 적도 많았고 절망의 순간도 있었으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적도 있다. 이런 것에 자격지심이 들 수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인생은 긍정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다고 본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끌려간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일 같다. 물론 그 당시에 끔찍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세상을 94년이나 살고도 여전히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요롭고 힘찬 삶을 살아왔다니. 굉장한 연애도 해보았고 그러니 난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과 베푸는 기쁨을, 남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책임을 감수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베풀고 싶다는 마음, 이 마음을 돋구어야 한다. 사람을 책임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개발해야 하며 마음 교육을 위해서는 상상력의 힘을 빌려야 한다. 정신이 이성 쪽에 더 잘 반응한다면 마음은 상상력이 발휘될 때 더 잘 반응한다. 마음과 정신 양쪽을 다 개발하려면 평소에 시를 암송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시간을 꽤 많이 들여 시를 읽고 또 암송하곤 한다. 암송하여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인 시 구절들의 아름다움, 이것도 나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된다. 나의 내면 곳곳에 시가 깃들어 있고 살아오면서 최악의 순간에도 시의 도움을 받았다.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도 셰익스피어, 괴테, 훌더는의 식기에 담긴 은율의 힘을 빌려 마음을 달래곤 했다. 나에게 시란 명상과도 같다. 이제는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여러 편의 시들 덕분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 죽음이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죽음을 생생히 살아내야 한다. 어쩌면 이 생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시적인 정서로 남을지도 모른다. 그건 그렇고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길게 보면 나는 낙관주의다. 이건 나처럼 나이 많은 노인이 지니는 특권이다.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다행히도 여러 가지 희망들이 실현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인권 문제가 그렇다. 50년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인물들이 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시기 많은 식민지들이 해방되었다. 또한 오늘날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미래에 대한 경고가 부각되는 시대이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일보했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했으며 여러모로 나아졌다. 이제 새로이 제기되는 질문들에 새로운 답을 해야 할 시기이다. 내 나이가 되면 살아온 세월 덕에 사물을 보는 절제된 시각이 생긴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으면서 그래 이거였어 라고 혼잣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 나는 여전히 인간을 신뢰한다. 물론 바람직한 것이 다 실현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70억 인류의 두뇌가 있고 줄곧 이어지는 인류의 흐름이 있으니 현재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셈이다. 이 책은 실비 크리스만, 장 피에로 바로 두 분의 뜻이 힘입어 태어날 수 있었다. 이 두 분은 프랑스 남부의 도시 몽펠리에에 있는 매우 주목할 만한 출판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출판사에서는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레지스탕스 활동,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미국 서부의 아메리칸 인디언, 캐나다 북부의 이누이트족, 티베트 민족 등 산업화에 휘말리지 않은 사회에 관한 책들을 내고 있다. 이 두 분은 서구 사회와는 다른 유형의 물질적 발전이 아닌 정신적 발전을 최선의 토대로 삼는 근대성을 생각하고 있다. 이 두 분은 내가 2009년에 글리에르 고원에서 발표한 호소를 직접 와서 들었다. 그 연설에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분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후 두 분이 나를 만나러 왔고 우리 세 사람은 젊은이들은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여 이를 녹음했다. 그 내용이 이 작은 책이 된 것이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만 200만 부 가까이 팔렸고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번역본이 나왔거나 현재 준비 중이다. 유럽 이외의 국가로는 한국, 일본, 브라질, 미국 등이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올해 6월에 이 책의 번역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저자인 나도 깜짝 놀랐다.
제목이 지닌 호소력 그리고 저렴한 책값 때문에 폭넓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연금술이 있었다고 본다. 이 작은 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때맞춰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는 세계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개개인의 노력에 응분의 보답을 해주지 않는 사회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진정으로 신뢰하지도 않는 체계 속에 어느새 편입되어 버렸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믿음을 자아내는 시기들이 있었다.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일들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도 있다. 그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런 독백을 한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이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유럽, 국민에게 인기 없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프랑스, 동서독의 공존 문제를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독일, 훌륭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그가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미국, 어디든 한마디로 우리는 시민 대중이 보기에도 매우 불안해진 사회에 살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 시민 대중은 묻는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이 작은 책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때야말로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 책은 또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윤리를 설파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행동을 취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윤리적 기본이 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에서 요즘 사람들에게 들려줄 메아리를 찾는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 그 메아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다. 겨우 본문 20쪽밖에 안 되는 나의 책이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전 세계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절감하고 있는 문제제기에 화답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에 담긴 메시지를 넘어서 이 책을 잘 표현한 글이 최근 르몽드지 서평 머리기사로 게재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있다. 레지스탕스 현재를 감전시키다. 분노하라. 는 현재의 우리들이 적절히 포착해 이용할 대상으로서 전달의 몸짓으로서 더욱더 관심을 모으는 책이다. 왕년의 레지스탕스에 뛰어들었던 한 노인이 역사에 그들의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1944년 5월 채택된 프랑스 정부 레지스탕스 평의회의 개혁안은 치열한 현실성을 띤 내용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였다. 우선 길이가 짧았고 내용 또한 군더더기가 없이 핵심을 짚어냈다. 내 생각으로 보면 보편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치란 나에게 진보의 역사적 가치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 혁명의 가치,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가 온 힘을 쏟았던 해방을 위한 노력의 가치, 이런 것들이다. 이 가치들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역사적으로 다른 이들이 이를 계승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중세 때부터 1945년까지 1789년부터 2010년까지 이 가치들은 변함없이 사회가 잘 되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토대 역할을 한다. 잘 되어가는 사회란 무엇인가? 모든 시민들에게 생존의 방편이 보장되는 사회, 특정 개인의 이익보다 일반의 이익이 우선하는 사회, 근권에 휘둘리지 않고 부가 정의롭게 분배되는 사회이다. 세 단어로 짧게 줄이면 여전히 이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 그런데 역사의 한 시기에는 이 가치들이 다른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문제시된다. 지금의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 레지스탕스가 쟁취한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가치들 중 어느 하나라도 훼손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프랑스의 긍정적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they say. We can do it our way. And if love's just a game, then come and play. Aziza, meet me on the floor tonight. Show me how to move like the water. In between the dancing lights. Be mine, Aziza. I wanna get lost in your ocean and drown. I wanna be careless and free. I wanna live here in the moment we found. I wanna be all that you see. Well, tomorrow can wait. Freezing time in this place till the sun is awake. Be like a magnet on me. I don't care what they say. We can do it our way. And if love's just a game, then come and play. Aziza, meet me on the floor tonight. Show me how to move like the water. In between the dancing lights. Be mine, Aziza. Meet me on the floor tonight. Show me how to move like the water. In between the dancing lights. Be mine, Aziza. 책 제목 분노하라. 지은이 스테판 에셀.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